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광쌤의 세일러문 물리학 2 이제 물체 운동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포물선 운동 막 여러분들 공식 외우고 막 그렇게 그냥 요란하게 그러는데 그럴 거 전혀 없었죠. 채공 시간 하나로 모든 걸 다 유도낼 수 있다. 이제 거기까지 잘했다 하더라도 이제 원운동이 들어가게 되면 막 여기 여러 가지 수식들이 나오니까 이걸 또 공식을 외우는데 지난 시간에 포물선처럼 간단하게 정확한 개념 이해만 하나만 하면 나머지는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그 작업을 할 거예요. 절대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물리량, 특히 여기 보면 각도 있죠? 얘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러한 각도 같은 걸 도입하는 것 뿐이죠. 전혀 뭐 여러분들 뭐 새로운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이렇게 원운동 하는 거가 있는데 이거를 선생님 따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원운동하는 거를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부채꼴을 하나 뽑아낼게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부채꼴 이거 뽑아낸 겁니다. 이때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이 호의 길이를 s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s와 이 각도, 이 호와 그 다음에 각도 간의 관계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자, 세타가 커지면 당연히 어떻게 되나 s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냥 이런 관계예요. 세타가 더 커졌어요. 이만해졌어. 그럼 세타가 커졌으면 S도 따라서 커져야지. S가 이만큼이 되잖아.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세타와 S는 서로 비례한 겁니다. 세타가 작아지면 S는 작아진다. 두 번째 관계, 요 길이, 요 반지름,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R이 커지게 되면 S는 어떻게 된다? 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은 세타지만 R이 아까 선생님 그린 거보다 더 길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S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죠? 이거를 조합하게 되면 우리가 공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S라는 것은 어떻게 뭐에 비례한다? 뭐에 비례해? 세타에도 비례하고 R에도 비례한다. 그래서 R 세타에 비례한다. 근데 이거를 이퀄로 만들어주면 R 세타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인가 뭐 2학년인가 그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선생님도 이 호의 길이는 R세타라는 거 외웠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 지금 비례하는 관계를 갖다가 요거 이퀄로 만들어주면 비례상수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것처럼 비례상수가 없는 거 있죠. 비례상수가 없는 게 아니고 비례상수가 1에 해당하는 겁니다. 숫자 1. 그러니까 1 곱해져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상황이라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되겠죠? 여기까지? 예,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호의 길이 s라는 것은 어떻게 세타하고 r에 비례한다. 이걸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얘가 돌아가는 빠르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잖아. 앞서 시간에도 물리는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변이라는 거 공부했죠? 그 다음에 속도라는 거 공부했죠. 그렇죠? 시간에 따른 빠르기. 그래서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변이를 우리가 호라는 변이, 원운동의 호인 이 변이를 우리가 이제 나타냈다고 했어요. 나타낸 겁니다. 그럼 요거에 대한 빠르기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지. 그럼 빠르기는 어떻게 하면 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거든. 시간의 해석이야. 위치 변의 시간의 해석. 그럼 이 녀석을 갖다가 잘 보세요. 이 빠르기라는 것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된다. 근데 여기 원운동에서 요 거리라는 거, 요 호의 길이라는 것은 R 세타로 나타낼 수 있죠. 그거를 시간으로 나타내는데 R은 우리 반지름이니까 그대로 두고 세타라는 각도를 시간에 따라서 이 세타가 이 각도가 커지는 시간에 따라서 세타가 어떻게 변하느냐 요걸 갖다가 새로운 물리량으로 각이 돌아가는 요 각의 변화 델타 세타 요 세타 각이 변하는 거의 시간적인 강도 이거를 각속도라고 해서 오메가라고 하자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 선조들이 정해놓은 약속을 후배들이 익히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선배들의 약속을 모른다고. 대표적으로 맨 먼저 배우기 시작하는 게 그래서 언어야. 왜 책상을 책상이라고 그러고 엄마를 엄마라고 하냐? 그렇게 선배들이 하자고 약속한 거를 뒤에 있는 후배들이 공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도의 이 시간에 따른 해석, 각도가 얼마만큼 빠르게 변하느냐를 각속도 오메가라고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V는 R 오메가로 쓸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럼 잘 보세요. 자, 이 녀석을 갖다 선생님이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선생님 해석입니다. 결과적으로 호의 길이는 각하고, 그러니까 얘 길이하고도 얘도 길이에 대한 건데, 얘네들을 연결해 주는 게 R이라는
그 r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변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요 그림 가만 있어봐. 요거 이렇게 새로 그려야 되나? 지저분하나? 자, 요걸로 볼게요. 요걸로 보게 되면 자 보세요. 더 지저분하잖아. 자, 세타하고 s는 같이 가죠. 세타 커지면 s도 같이 커지는데 얘네들의 공통적인 사항이 r이라는 거예요. r이 s와 세타를 매개해준다. 그러면서 r이 서로 커지게 되면 얘네들은 더 커진다. 이 개념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잘 보세요. 시간으로 나눠주면 속력이 되죠. 속도가 됩니다. 얘도 각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각에 돌아가는 속력인 각속도가 돼요. 마찬가지로 이 선속도, 이 돌아가는 일반적인 속도를 이제 각속도랑 비교해서 선속도라고 하는데 이 선속도와 각이 돌아가는 속도를 뭐 매개해 주는 게 R. 요건 그대로예요. 됐죠?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끝난 거예요. 이거를 뭐 S는 R세타 이렇게 입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자, 요 녀석을 이제 좀 지울게요. 지우고 선생님이 이미지화를 한번 해보자고. 이미지화를 한번 해서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그려보면 돼요. 선생님 이렇게 그렸는데 그럼 편하게 이렇게 한번 그립시다. 거꾸로. 자,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가 S죠. 여기가 세타입니다. S와 세타 얘네들이 같이 가는데 얘네들의 공통적인 요소는 R이 여기 껴있어요. 그럼 S라는 건 어떻게 되냐? 세타하고 같이 가는데 얘네들의 공통 변수인 R이 여기에서 얘네들을 매개해준다. 그리고 얘네들을 시간으로 나눠주자. T로 나눠주고 T로 나눠주면 얘는 속도가 되고 세타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각속도가 된다. 걔네들의 그러니까 속도와 각속도를 매개해주는 건 R이다. 끝났잖아요. 끝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되게 그냥 말로만 외우니까 복잡한 것 같지만 그냥 모든 게 이런 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이 요란해 보이지만 이걸 정리하면 그냥 여기다가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그렇죠? 요 호의 길이와 각은 서로 비례하는데 그걸 매개해준 애가 R이다. 반지름이다. 그럼 얘들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요 속도, 호의 속도, 요 선속도 이거랑 각이 돌아가는 각속도랑은 뭐 비례하는데 걔를 매개해주는 게 역시 반지름 R이다. 해가지고 요게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속도라는 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 어려워 생각하지만 이걸 잘 기억하고 있으면 각속도를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그렇죠. 선속도를 R로 나눠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막 바꿔주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 마무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각속도라는 거 뭐야? 선생님 이거 얘기하려는 게 아닌데 자 여기 진동수입니다. 자 요거 진동수 요거 오타예요. 각속도는 진동수와 비례한다는 건 이 자리에서 조금 알아두세요. 이걸 왜 그러냐면 자 원운동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는 그림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원운동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각속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얼마만큼 각도로 얘가 돌아가고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진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선생님이 훌라후프를 하는데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훌라후프를 막 내가 얘가 돌아가니까 나도 같이 돌리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동네 누나인가 그거를 그 내 꼬락서니를 보더니 누나가 그렇게 하지 말고 돌릴 때 앞뒤로 흔들어 보라고 얘기했어. 그 누나가 약간 물리적인 누나였던 것 같아. 나보다 한 2살 많았나? 어쨌든 뭐 놀이터에서 같이 노는데 그러니까 타이밍 맞춰서 앞뒤로만 튕겨주니까 훌라후프가 잘 돌아가는 거야. 마치 그네 미는 거랑 똑같이. 그네를 무조건 힘으로 민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타이밍.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밀어주고 다시 돌아오다가 내려올 때 밀어주고 하면 이게 잘 돌아가잖아요. 이 그네가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진동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속도라는 것은 진동수와 비례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거 원이잖아요. 원. 얘네들을 매개해주는 상수가 2파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각속도 이게 돌아가는 거는 진동하고 똑같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다 된 건데 이제 결과적으로 하이라이트는 결과적으로 가속도를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 가속도를 뭐하러 구하려고 하느냐? 이제 뭐 뉴턴 이런 거 나오잖아. 물리는 이제 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힘에 대한 효과가 가속도거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앞서 봤던 그림이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요거를 속도로 이렇게 표시하니까 순간 속도를 P점에서 V1의 벡터로 그 다음에 Q점에서 V2 벡터로 나타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가속도를 구하려면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죠? 속도 변화를 우리가 시간으로, 그쵸? 속도 변화를 시간으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시간의 해석인데, 요걸 하려다 보니까 이 속도 변화가 필요한데, 이 점의 속도하고 이 점의 속도를 우리가 이제 차이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죠. V1과 V2를 이 벡터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또또또또또또또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갖다 붙여놓게 되면 A하고 B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델타 V라는 거는 V2에서 V1을 빼주면 된다는 거 선생님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속도 변화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좋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선생님 한번 그냥 다시 그려볼게요. V1이 여기 이렇게 있고, 자, V1이 요거 있고, 요걸 이렇게 연결해서 붙인 거, 이것도 또또또또 해서 하면 V2는 이렇게 된다. V1, V2. 됐죠? 그럼 델타 V는 여기가 델타 V가 되는 겁니다. 요건 선생님 색깔 좀 다르게 해볼까요? 여기가 델타 V가 되죠. 근데 이때 각도는 여기가 세타지만 얘랑 갖다 붙여놔도 닮은 꼴이기 때문에 여기도 세타가 돼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앞서 봤지만 여기서 봤던 것처럼 이래서 한 건데 이 호의 길이는 이 S는 세타하고 비례하면서 그때 요 반지름이 요거를 매겨준다 그랬죠. 그럼 요거 지금 호의 길이 델타 V와 요 세타는 서로 비례하는데 요거에 대한 지금 매개해준 애가 여기서는 R이었잖아요. R. 근데 여기서는 V1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V1이 되기도 하고 V2도 관계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길이가 똑같다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V로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됐죠? 지금 이거는 뭘 구한 거냐면 S는 이 세타랑 서로 비례하는데 그거의 매개 변수가 R이었다. 그거의 속도 버전이에요. 요 거리하고 S가 아니라 요 지금 속도 벡터 두 개를 연결해서 닮은 꼴로 해가지고 여기가 V1, 여기가 V2인데 똑같으니까 다 어떻게 V로 표시하고 그렇다면 얘랑 관계를 매개해주는 건 V다 해가지고 델타 V는 세타와 여기 V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여기다가 적용해주면 되는 거예요. 델타 V를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그러면 구심 가속도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요 V에다가 세타가 있고요. 됐죠? 거기에다가 어떻게 T가 돼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봐봐요. 각도를 T로 나눠주는 요 녀석은 각속도인 오메가가 됐다는 거예요. 각도가 얼마만큼 빠른 시간 동안에 돌아가느냐. 그럼 이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V 오메가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구심 가속도는 V 오메가다. 요거를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요거를 갖다가 V 대신에 우리가 했던 우리 선속도는 R 오메가니까 R 오메가를 적용해주면 R 오메가의 제곱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를 아까처럼 R분의 V로 표시해주면 요걸 R분의 V로 표시해주면 어떻게 된다? R분의 V로 표시해주면 여기다 대입하면 RV에다가 V를 곱해주니까 R분의 V제곱. 똑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되겠죠? 자, 그럼 이 녀석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구심 가속도라는 것은 이 선속도, 속도 변화, 그리고 각도 변화죠. 그러니까 이 가속도는 속도 변화와 각도 변화와 둘 다 관계. 선속도 변화와 각속도 변화에 둘 다 관계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심 가속도는 선속도와 각속도에 둘 다 관계가 있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V 대신에 아까처럼 R 오메가를 적용하면 R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고 오메가 대신에 R분의 V를 적용하게 되면 R분의 V 제곱이 된다. 그럼 끝났죠? 구심력이라는 것은 F는 어떤 애가 이 F란 힘을 받았을 때 어떤 힘의 효과를 나타내느냐 이 얘기인데 그 구심 가속도를 우리가 이렇게 구해놨으니까 여기다 질량만 적용해주면 R분의 V 제곱에 M 곱해준 거. 그 다음에 R 오메가 제곱에 M 곱해준 거.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심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요란을 떨었지만 이걸 그냥 정리하면 뭐에 대해서 한 거냐면 이 호의 길이는 어떻게 셋업이라는데 R이 매개하고요. 그 다음 요거를 T로 나눠준 요 속도, 선속도와 각이 돌아가는 각속도를 매개해주는 건 R이에요. 요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가속도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벡터적인 해석을 통해서 얘는요 선속도랑도 관련이 있고 돌아가는 각속도에도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거기다가 힘을 우리가 얘기하면 MA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질량을 곱해주면 어떻게 된다? MV 오메가 이게 다예요.
선속력을 다 각속도로 표현을 해주겠다면 V 대신에 어떤 거? R 오메가 대입해주면 되는 거고, 각속도를 선속력으로 표현해주겠다 그러면 오메가를 R분의 V로 적용해주면 이 녀석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안 어렵죠? 안 어려워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끝이에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 물리 2에서는요, 여러분들 물리학 2에서는 이 각진동수 요거 있죠? 요 각속도 요거 표현은 잘 안 써요. 요걸 위주로 쓴다고, 선속도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요거에 대한 암기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일과 에너지를 선생님이 활용해서 예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좀 쉽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원의 중심이 있고 R만큼 떨어진데 M이란 물체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요게 지금 M이란 물체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이는데 얘가 원운동을 한다고 해보죠. 그럼 얘가 계속해서 원운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쪽으로 갈 때마다 가지마, 일로 와, 이쪽으로 와 해서 계속 잡아당겨주는 구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녀석을 갖다가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일과 에너지 개념. 일과 에너지 뭔지 아시죠? F란 힘으로 S만큼 일을 해주면 그 일만큼 그 물체에다가 이게 에너지를 전달해준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활용합니다, 선생님은. 그럼 봐봐요. 자, 요거를 그대로 선생님이 다시 쓸게요. 자, 지우고 한번 쓰면 F라는 힘으로 R만큼 잡아당겨요. 됐죠? 이게 FS라는, 왜 R이 안 써져? R만큼 잡아당긴다. 그때 이 물체는 어떻게, 뭐가 바뀐다?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가 바뀐다. 이거 그대로거든요. 근데 2분의 1이란 건 평균 값이니까 이거 없애버리고 나면, 자, FR은 mv 제곱이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F는 어떻게 되냐? R분의 mv 제곱이 되죠. 이 녀석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억해도 좋으니까 한번 이것도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케플러 법칙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이 내용은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 물리 1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문제도 제일 좋은 문제는 그 개정교육과정 전에 물리학 1에서 케플러 법칙을 굉장히 좀 이렇게 주요하게 다뤘기 때문에 문제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좀 심도 있는 내용을 공부하려면 물리학원 공부물리, 이거 이렇게 다 안 써도 돼요. 이렇게 다 안 써도 되고, 그냥 광쌤 뭐 제6강 케플러 법칙 이렇게 쓰면 다 검색되니까 유튜브에서 이거 한번 보시면 완벽하게 정리가 될 거고, 문제풀이는 재생 목록 있죠, 선생님 유튜브에 거기에 하루 한 문제 물리의 케플러 법칙 편인데 그거 쫙 한번 하루에 한 문제씩만 풀어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자, 우선은 여기서는 간략하게 핵심만 얘기하면, 케플러 법칙은 첫 번째는 타원궤도 운동한다. 이게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옛날에 발견된 거기 때문에 다 수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얘가 타원을 돌고 있더라.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 다음에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요거, 그 다음에 3법칙 조화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주기 있죠. 얘가 한 바퀴 도는 시간. 주기라는 것은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죽이는 시간입니다. 죽이는 시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간의 제곱과 여기 보면 긴 반지름과 타원이기 때문에 짧은 반지름이 있어요. 당연히 정원이라 하면 모든 반지름이 똑같지. 모든 반지름이 똑같지만 타원이기 때문에 긴 반지름이 있고 짧은 반지름이 있는데, 이 긴 반지름의 세제곱, 주기의 제곱이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거는 이퀄로 만들기 위해서 비례상수 K라는 거 쓰셨는 것 뿐이고요. 아시겠죠? 요거를, 그러니까 요 내용을 잘 이해하면 되는데, 문제는요, 얘네 둘을 잘 활용하는 거, 요겁니다. 그래서 면적, 여기 면적 속도하고,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지나갈 때 얘도 이만큼 면적, 동일한 면적을 쓸고 지나간다 하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여기 지나갈 때 훨씬 빠르게 지나가고요. 여기서는 이것밖에 못 지나간다. 이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케플러 법칙은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조화의 법칙을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태양이 지구를 가지고 뭐 하냐면 가지고 노는 거야.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으면 태양이 저글링 하는 거야. 지구를 던졌다가 받았다가 다시 던졌다가 받고 이게 바로 케플러 운동, 케플러 법칙의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면 알지만 중력장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물체를 던지죠. 그럼 아주 높게 던지는 거예요. 삐 하면서 가면 갈수록 느려지죠. 그러니까 훅 올라가다가 느려지다가 최고점 정점 찍고 거의 멈추는 거 갔더니 다시 뷰 하면서 빨라지죠. 다시 던지면 뷰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비율적으로 계산하면 얘가 같은 시간 동안 이만큼 면적, 그때 지나가는 요 길이와
얘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요때 면적이 같다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던질 때 빨라지고 점점 여기는 느려진다. 떨어질 때는 점점 느리다가 떨어지면서 점점 빨라진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반 쪼개서 놓고 보면 반을 쪼개서 놓고 세워서 보게 되면 던졌다 받고 던졌다 받고 던졌다 받고 이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이제 문제는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 적용을 하면 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테마로는 이제 중력 법칙입니다. 뉴턴의 중력 법칙인데 여러분 이거 뭐 잘 알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뉴턴이 얘기하는 거는 서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작용한다. 왜 그래요? 그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단지 뉴턴이 알아낸 건 뭐냐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서로 잡아당기는 걸 아는 거지. 그럼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는 왜 잡아당기느냐? 모르는 거죠. 이제 최근까지 해석되는 건 뭐냐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는 어떤 커다란 질량 있는 애는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요.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하고 거기에 또 다른 이게 M1이라고 해보죠. 거기에 이 시공간이 휘어진 이 영역 안으로 또 다른 질량 M2라는 게 있으면 이 휘어진 이 시공간을 따라 얘가 이동한다. 근데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 게 마치 얘네들이 힘을 작용해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얘가 그때 뉴턴은 이거를 만류 인력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은 서로 질량들이 서로 잡아당 게 아니고 시공간, 휘어진 시공간을 통해서 물체가 이동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뉴턴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뉴턴의 해석을 해가지고 서로 질량 가지고 있는 애가 잡아당긴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선생님이 유도를 한번 해보게 되면 간단해요. 기본적으로. M1이라는 애가 당겨요. 근데 R만큼 떨어져 있죠. M2라는 애도 당겨요. 얘도 R만큼 떨어져 있죠. R은 공통 요소예요. 그럼 얘네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거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에 대한 효과, 얘에 대한 효과를 계산해주면 이게 바로 만류 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을 이제 사실 얘네들이 비례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연계해주는 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야 이거? 이상한 게 나왔어. 지우개. 얘네들이 연계해주는 걸 값을 계산해봤더니 그게 만류인력 상수 G더라. 얘와 얘를 연계해주는 게 G다. 그래서 이걸 이쁘게 쓴 게 G에다가 R제곱에 M1, M2다. 이런 식이에요. 물리학자들이 공식 만드는 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다 깨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여기서 요거는 이제 사실은 만류인력 법칙인데 이거를 갖다가 지구로 한정을 하게 되면 어차피 두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긴 하지만 하나를 지구로 보자 이거야. 하나를 지구로 보고 뭐 이걸 M1으로 할까요? 하나를 지구로 보고 하나를 뭐 그냥 일반 뭐 M2라는 물체로 한다면 이게 이 물체가 지구가 있는데 저 멀리까지 던졌다가 받고 이런 일은 거의 없단 말이야. 아무리 높이 던져봐야 지구 입장에서 보면 세 발의 피로 멀리 던져봐야 뾰, 뾰 요 정도니까 이거는 뭐 거의 잘 봐봐요. 요 상황에서 M1이 결과적으로 지구 질량이라고 한다면 이걸 라지 M으로 바꿔 쓸게요. 왜냐면 여기 라지 M으로 표현이 되니까. 그 다음에 요 R이라는 것은 이 물체와 지구의 반지름, 여기 지금 물체 중심, 여기랑 이 물체 중심까지인데 지가 던져봤자지. 그래 봐야 아무리 높이 올라가 봐야 이 지구 반지름 R에 대해서 요만큼 더 올라가 보이 세 발의 피니까 그냥 R하고 비슷하다. 그럼 이거 지구 반지름의 제곱이 돼버리는 거예요. 됐죠? 그럼 잘 보세요.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지구 질량 정해져 있죠. 색깔 다르게. 지구 질량 정해져 있고 지구 반지름 정해져 있고 요 만류인력 상수 정해져 있으니까 이 값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그냥 미리 계산을 때려버리자. 그걸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9.8이 됩니다. 이게 9.8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으로 놓고 하는 거 중력 가속도는 10이라고 한다는 게 그냥 이게 계산값이에요. 지구에 대한 그 요소들을 다 계산해 버리는 거. 즉 지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효과가 항상 1초에 10씩 속력이 빨라지는 효과인데 거기에 M2라는 거를 올려놓으면 걔는 그만큼의 힘을 받아요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F는 mg라는 중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미리 얘기할 내용이지만 미리 한번 얘기하면 이제 지구랑 어떤 물체, 지구는 물체에 비해서 어마무시하니까 물론 태양과 지구를 해도 되지만 그냥 우리 지구랑 물체를 한번 볼게요. 지구라는 거대한 질량 m이라는 애가 놓여 있으면 거기에는 특수한 시공간이 만들어진다. 왜곡된 시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 시공간의 효과를 G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G라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중력장이라고 하고, 이 중력장 안에 M이라는 애가 놓이게 되면 얘는 이쪽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받는 힘을 우리가 어떻게 G라는 이 효과 안에 M이라는 애가 놓여 있어요. 그게 mg라는 겁니다. 즉 이 물체는 mg라는 힘을 받아서 지구 쪽으로 끌려가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중력 가속도 이렇게 표기한 거는 지구에 대한 효과고, 이게 얼마? 9.8. 우리는 계산할 때 10으로 계산하는 값이 바로 요거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별 내용이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선생님이 요 장에 대한 개념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 보면 검색이 광쌤, 그래서 이제 물리에서의 장이래 가지고, 이거는 이런 중력장뿐만 아니라 전기장 있죠. 전기장도 이렇게 장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강의는 꼭 한번 여러분 시간 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이 굉장히 쉽게 접근이 될 거예요. 되겠죠? 좋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 파트로는 인공위성 부분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이 회전 속력이라는 것만 구할 수 있으면 공전 주기, 공전 주기라는 거는 이거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속력을 알면, 그쵸? 얘가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딸려오는 거고요. 탈출 속력은 이제 새로운 부분이긴 한데, 이제 요거를 선생님이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 원운동을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인공위성 혹은 태양이라고 하면 행성, 뭐 수금지와 목토 천해 이걸로 봐도 되고, 이제 인공위성이라고 한다면 여기 중심에 이제 지구가 이게 있는 거고, 인공위성이 돌고 있는 거죠. 얘가 원운동을 하는데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r이라고 하고, 인공위성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한다면 얘가 이렇게 돌고 있죠. 맞죠? 그러면 얘를 돌게 하는 그때의 구심력이라는 거, 그렇죠? 이 F라는 구심력, 이 원운동을 유지하는 구심력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RMV 제곱이었죠. 기억나나요? 요게 2분의 1 mv 제곱으로 운동 에너지 통해서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지금 얘가 F라는 힘으로 R만큼 일을 했어요 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심력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이 녀석입니다. 이 구심력을 작용하는데, 이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힘은 뭐냐 이거죠. 얘를 잡아당기는 구심력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알겠어. 그럼 이 진짜로 얘네들이 운동할 때 구심력은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이 만류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힘이 바로 얘 라지 m과 스몰 m의 r만큼 떨어진 만류인력이었다.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m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여기 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r, 그리고 그 다음에 스몰 m이 요 m을 잡아당기는 거, r만큼 떨어져 잡아당기는 거, 거기 매개준 애가 중력, 만류인력 상수 요건데요. 요거를 깔끔하게 g 그 다음에 어떻게 쓰면 되냐면 r 제곱에 m으로 쓰면 되는 거죠. 되겠죠? 그럼 요 녀석을 갖다가 나눠보게 되면 r이라는 거 하나 없어지죠. 색깔을 다르게 할까요? r이라는 거 하나 없어지고 요거 하나 이제 없어지죠. 그 다음에 m은 사라져 버립니다. 인공위성은 사라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회전 속력이란 말이죠. 그러면 v라는 것은 어떻게 이제 루트를 씌워주면서 g, m, r의 루트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즉, 얘를 돌게 만드는 구심력의 원천이 바로 이 구심력의 표현이고, 이게 뭐 실질적으로 얘네들의 만류인력이다 라고 해가지고 계산하면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걸 해석해보게 되면 뭐냐면, 인공위성이 돌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속도는 바로 뭐냐면, 잡아당기는 이 m이 등치가 크면 클수록, 돼지면 돼질수록 팽팽팽팽 빨리 돈다는 거예요. 왜냐면 힘이 세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렇죠? 그래서 이 r이 만약에 이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속력은 줄어드니까, 이제 만약에 가까우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얘가 뭐 세게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빨라진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어딜 봐도 스몰 m에 대한 내용은 없죠. 서로 작용하는 힘은 양쪽에서 작용하지만 지금 주인공은 인공위성이에요. 자기도 분명히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오로지 얘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팽팽팽 도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등치가요, 이 돼지가요, 이만큼 거리에서 나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돼질수록 그 다음에 거리가 가까울수록 팽팽팽팽 빨리 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주기를 한번 우리가 구해보게 되면 주기라는 건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주기라는 것은 자 이걸 한번 나타내 볼까요? 이렇게 얘가 한 바퀴 도는데 거리가 아니니까 이 거리는 얼마가 되냐면 이 한 바퀴 도는 원의 둘레가 되니까 2파이 r이 돼요. 2파이 r이라는 거를 얼마만큼 시간 동안 주기만큼 하면 속력이 되는데 우리가 이미 이 속력을 구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 2파이라는 거리를 얼마만큼 속력으로 가게 되면 그때 나오는 시간 이게 주기이거든요.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2파이에다가 V가 이 녀석이잖아요. 그럼 밑으로 깔리죠. 그렇죠? 밑으로 깔립니다. 그래서 GM이 밑으로 깔리고 GM이 밑으로 깔리고 R이 위에 올라가고 거기에 지금 R이 여기 참 있잖아요. 그럼 R을 여기다 집어넣자고. 그럼 여기 들어가면 제곱 형태가 되니까 세제곱이 된다.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아까 케플러 법칙에서 3법칙 조화의 법칙이 이걸로도 유도가 돼요. 이 주기의 제곱을 해줘 버리면 여기 있는 4파이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런 상수들 다 처리하지 말고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 해. 4파이의 제곱에 루트 빼주니까 GM의 R의 세제곱 나오는데 이런 애들 다 신경 쓰지 말면 자, 이 주기의 제곱은 요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죠.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전 주기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공전 주기의 제곱과 떨어진 거리의 세제곱은 비례한다. 당연한 게 속력과 시간은 반비례합니다. 같은 거리를 기준으로 놨을 때 속력이 빨라지면 시간은 짧게 걸리고요. 속력이 느리다면 시간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잘 봐요. GM이라는 애가 여기는 위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속도일 때 위에 있었는데 주기로 가면 밑으로 깔려버리잖아요. 서로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유도가 됐고 자 마지막에 탈출 속력 여기 탈출하는 속력 인공위성이 아예 지구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거 그 자유인지 아니면 뭐 미아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자유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지구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 그럼 그걸 한번 선생님이 이제 요거를 유도할 건데요. 그냥 회전 속력의 2배다 라고 외워도 돼요.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탈출 속력의 개념은 뭐냐면 지구가 있으면 여기 있는 인공위성이 M자리가 있죠. 그쵸? 그럼 얘가 탈출하려는데 중력이 잡아당겨요. 선생님은 항상 이거 포텐셜 에너지 얘기할 때 여기에 안 보이는 용철이 달려있다. 얘는 이쪽으로 나가서 2분의 1 mv 제곱 얘가 m이라고 한다면 질량이 m이라고 한다면 얘는 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탈출하려고 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이 지구의 만류 인력 혹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서 얘가 못 가게 막는 겁니다. 이만큼 가도 계속 늘어나죠. 최대한 늘어나서 더 힘이 세져서 얘가 용철을 끊어버리면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끊으면 이 용철 때문에 다시 최대로 가지만 삐용 하면서 돌아와서 떨어지게 돼 있는 게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이거랑 동일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전기 보게 되면 원자핵이 있고 전자들이 이렇게 중위가 있죠. 여기서 이 에너지만큼을 먹어서 이 용철을 끊어낼 수 있으면 다음 레벨로 가고 그러니까 아예 이 용철을 끊어내게 되면 이제 자유전자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때 들어가는 에너지는 물리 1에서 공부했지만 하F라는 거죠. 하F. 이 에너지는. 그래서 오로지 진동수에만 비례한다. 그래서 궤도 전이하는 거. 그래서 이 아버지의 속박에서부터 딸내미들이 능력을 키워가지고 자유롭게 독립하는. 이게 우리의 이상형 아니겠어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원자 버전, 지구 버전.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요것만 하나 해볼게요. 결과적으로 얘 포텐셜, 이 중력 mg라는 애가 잡아당기는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구하면 되는데 이 포텐셜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나 결과적으로 에너지는 1이에요. 그래서 FS를 통해서 이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앞서서 봤을 때는 지구 안에서 물체 던져봐야 여기서 이게 높게 던져도 이게 막 이래가지고 이 지구 반지름에 대해서 세 발의 피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500km를 가는데 출발선에서 1m 앞에서 가나 10m 앞서 가나 그게 그거지 뭐 1cm 앞서 그 정도 차이기 때문에 그냥 반지름으로 퉁쳐버리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구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거리가 꽤 많이 간다고. 그래서 이 거리적인 요소를 한 번의 상수처럼 지구 반지름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거리상으로 요 만류인력으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힘이 mg가 아니라 어떻게 라지 m 그리고 스몰 m 그 다음에 r 제곱 그 다음에 만류인력 상수 g를 표현한 요 만류인력이 힘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죠? 이거 이해돼야 됩니다. 앞서 봤던 r로 퉁쳐버린 거는 어차피 지구에서 지구 중력장 내에서는 멀리 던져봐야 얘가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구 반지름하고 같다 이거지만 얘는 아예 지구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 거리를 무시 못해요. 지구 반지름보다 더 나갈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 r이 변수가 되는 겁니다. 지구 반지름이 아닌 그거보다 훨씬 긴 변하는 그러한 이 물리량이 되는 거죠. 되겠죠? 이 힘으로 S만큼 일을 하는 거예요. F라는 거, 그래서 mg라고 표현하면 안 돼. 이제는 GMM의 R제곱. 이 힘으로 얼마만큼? R만큼 이동하는 걸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튀어나가는 걸 갖다 이제 여러분도 이걸 많이 헷갈려요. 사실 이게 적분으로 하면 간단한 건데 여러분 적분 쓰지 않아도 되니까 이쪽으로 나가는 걸 플러스로 잡으면 얘가 못 나가게 막는 거를 마이너스로 잡자라는 거야. 됐죠? 그럼 얘가 이 힘으로 R만큼 일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 마이너스로 잡아주면 이때 이 포텐셜 에너지, 지구가 얘를 못 도망가게 잡아주는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G 라지 M 스몰 M의 R이 됩니다. R 제곱이 R로 빠져버려요. 되겠죠? 그럼 끝난 거예요. 보세요. 얘가 탈출을 하려고 하면 지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고 그래서 얼마만큼 빨리 쏴가지고 얘가 이제 이게 우리 로켓 같은 게 이런 거잖아. 여기다가 지금 날아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막는 애가 있지. 그게 마이너스 얘를 이제 운동 에너지를 갉아먹는 애. 이 용철 이게 바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 mr이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게 0보다 크게 되면 탈출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0보다 작게 되면 영원히 탈출 못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럼 여기서 간단한 게 결과적으로 자기에 대한 자기 질량은 인공위성 주인공에 대한 거는 사실 다 빠지고 오로지 요 M이 잡아당겨서 내가 못 탈출한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최대한 속력으로 얘가 빠르게만 나가면 되는데 그 속력을 계산해주면 이제 이쪽으로 좀 넘어와 볼게요. 아 이거 어떻게 위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 좀 지우고 슝슝슝 지울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소리가 사각사각 해가지고 연필 깎는 소리 막 이런 거 변태인가요? 자 어떻든 간에 이걸 계산하게 되면 V제곱이 크거나 같으면 됐다. 사실 같은 것도 아니지 커야 돼. 갖는 순간은 그 임계점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GM에다가 R에다가 여기 2가 되면 되죠. 요거 1로 넘겨주고 2 곱해주면 그럼 V라는 것은 뭐? 루트 R에 2G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탈출할 때 어느 동력 속력이냐면 이것도 이거랑 똑같거든. 이 M이라는 등치가 잡고 있어서 내가 탈출해서 못 나간단 말이야. 요것 때문에 얘가 잡아당기는 것 때문에 나가려면 그쵸? 나가려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뭐냐? 중요한 이제 얘가 등치가 크면 클수록 더 세게 힘을 줘서 빠른 속도로 탈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용철이 세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요만큼 있으면 아직도 탈출하려면 멀었지. 그래서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탈출 속력이 빨라야 된다. 근데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럼 조금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굉장히 커버려. 그러면 용철 조금만 하면 용철 끊어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얘랑 멀리 떨어져 있으면 조금만 속력을 가해줘도 탈출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등치가 크거나 얘랑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탈출하기 힘들기 때문에 탈출 속력은 매우 커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탈출 속력은 우리가 회전 속력에 여기 루트 안에 2가 들어간 거 요거까지 구하는 거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빈 종이에다가 이렇게 유도해내는 거는 요 순서대로 하는 거는 30초도 안 걸려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는 거지 절대 입으로 V는 뭐 루트 R분의 GM 이러면 안 돼. 이런 거 할 거면은 선생님 수업 듣지 마세요. 선생님이 답답할 거야. 아 그냥 외우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네요. 근데 물리학은요 여러분 이런 거를 이래서 이렇구나 이런 과정을 이해하려고 공부하는 거지. 그럼 뭐 이거 써놓고 여러분 외워 그러면 끝나지 뭐하러 수업해. 그냥 이건 이렇대. 몰라도 돼 그냥. 그냥 외워서 그냥 대입해서 풀어. 이거는 공부하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런 과정을 여러분 한 두세 번 반복하면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밟는 게 물리학적인 마인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봐도 공식을 봐도 아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온 거겠구나. 그럼 나도 비슷한 거 만들어 봐야지. 그렇게 해서 만들거나 이거는 이런 감으로 보게 되면 질량이 크고 거리가 뭐 어떻게 멀면은 더 뭐 안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정답이 2번 아니야? 딱 찍으면 정답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물리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